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스펀지처럼 나에게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의 분노가 내 것처럼 느껴지고 친구의 불안이 어느새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가족의 우울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어녀 하루 종일 나를 짓누르는 경험. 사람들은 이런 초민 감성을 가진 당신을 엠패스라고 부르며 특별한 영적 재능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패턴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단적 불안과 자기애적 분노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엠패스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감당하기 힘든 예민함이 사실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깊은 통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엠패스는 세상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태어난 망가진 치유자가 아닙니다. 칼융은 당신이 바로 인류 전체에 집단적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어둠,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평온과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공감 능력,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투사된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성적인 피로,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당신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애초에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대한 심리적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감한 영혼들을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 엠패스 트라우마 유대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를 대신 짊어줄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심리적 경계가 너무나 희미해서 무엇이든 흡수해버리는 사람, 바로 엠패스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엠패스가 더 이상 희생자로 머물기를 멈추고 자신이 흡수한 것을 의식적으로 되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심지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칼융이 제시한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 저주를 주체적인 힘으로 변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존재하는 이유, 깨뜨릴 수 없는 경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각성한 엠패스가 한때 자신을 조종했던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을 느끼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패스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감정을 흡수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본성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들의 불안은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그들의 우울은 당신의 가슴 속에 차가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런 고도로 발달한 감성 지능은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칼융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세상의 고통 앞에서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심리적 다공성 상태입니다. 즉, 마음의 피부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외부의 감정적 자극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엠패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품어서는 안 될 감정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는 사실 감정적 흡수 과부하 상태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의 방아쇠들, 그것은 당신이 감정 전염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집단 무의식의 영역에 접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대한 당신의 초민감성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 뇌의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말 그대로 당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구분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필터가 없는 신경계를 통해 삶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선이 있는 곳에 당신에게는 활짝 열린 채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때 이 감성 지능은 저주가 됩니다. 우울의 주기가 깊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그림자 조각들까지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압도감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지각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 속에 심오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저주에는 고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엠패스는 인류의 무의식적인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예민함은 이제 곧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에 다가올 것을 이겨낸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칼 융이 당신이 엠패스로서 흡수하고 있는 어둠을 부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인된 특성들을 담는 정신적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을 담는 살아있는 그릇이 됩니다. 칼 융은 수십 년간의 분석 심리학 연구를 통해 인간 정신의 이 숨겨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억압된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당신을 압도하는 분노를 가진 그 사람,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투과성 높은 정신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라고 불렀고, 심리적 다공성을 가진 엠패스는 이러한 투사를 위한 완벽한 스크린이 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그림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억압된 어둠을 담고 있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신 구조입니다. 모든 사회적 그림자, 모든 보편적인 고통의 원형적 패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세대를 아우르는 집단적 억압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모델은 엠패스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측면들을 비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엠패스에게 그림자 작업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것도 아닌 그림자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진정한 개인적 경험과 흡수된 집단적 어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는 민감한 개인들이 주변 환경이 내버린 특성들을 담는 정신적 쓰레기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당신의 저주가 사실은 인류가 스스로를 보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즘은 마치 열 추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듯 엠페스를 사냥합니다. 당신이 흡수해온 그 그림자에는 이름과 얼굴, 그리고 세상을 삼킬 만큼 깊은 수치심의 핵을 숨기는 거대한 가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를 당신의 투과성 높은 정신 속으로 직접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고안된 완전한 거짓된 인격을 창조합니다. 융의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엠페스와 나르시시스트는 상호투사를 통해 독성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성, 노출에 대한 두려움, 억압된 인간성을 엠페스에게 투사합니다. 한편 엠페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황금 그림자, 즉 자신의 힘, 자신감, 건강한 자기애를 나르시시스트의 기만적인 패턴 위에 투사합니다. 이는 심리적 조종의 완벽한 폭풍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이러한 조종 전략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엠페스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미 취약한 경계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흡혈 행위에 관여하며 자신의 거대한 가면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엠페스의 에너지 교환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엠페스의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분노의 투사, 모든 경로의 순간은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엠페스는 나르시시스트가 느끼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위한 정신적 전달 시스템이 됩니다. 이 공의존적 융합은 어느 쪽도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필요가 없는 폐쇄 회로를 만듭니다. 엠페스는 종종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치유하거나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역학관계에 수년간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민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은 정확히 엠페스가 더 강해지려 할 때 투사된 수치심을 담는 편리한 그릇이 되기를 멈추겠다고 위협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만큼 심오한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산산조각 속에서 비범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개성하는 배신이 당신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마침내 떨어지는 그 파괴적인 순간,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심리적 연금술의 첫 단계입니다. 융은 이것을 모든 엠페스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고통은 변형을 위한 원재료, 즉 프리마 마테리아가 됩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특정 단계를 거쳐 납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엠페스에게 그 과정은 심리적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익사시켰던 압도적인 감정들, 그것들은 심리적 주권을 개발하기 위한 촉매제입니다. 당신의 에고가 아닌 진정한 중심인 자기는 엠페스에게 유독 힘든 그림자 작업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은 흡수된 투사의 층들을 샅샅이 뒤지며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것인가? 이 연금술적 분리 작업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모든 감정을 검토하고 모든 패턴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투사 더미에서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되찾을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개성화는 엠패스가 민감성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무의식적인 흡수 대신 당신은 의식적인 분별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황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하면서도 진정한 연결에는 투과성을 유지하는 연금술적 그릇입니다. 이것은 더 위대한 것, 즉 당신의 주체적인 자아의 출현을 위한 에고의 해체입니다. 융은 고통이 목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엠패스에게 이 진실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변화를 강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모든 에너지 뱀파이어, 압도적인 흡수의 모든 순간은 당신을 이 연금술적 순간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연금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떠맡음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하고 개성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엠패스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던 희생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식적인 연민을 정밀한 도구처럼 휘두르는 주체적인 존재가 서 있습니다. 이 변화된 엠패스는 민감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스터하여 한때 저주였던 것을 모든 가면을 꿰뚫어보는 삼원적 지혜로 바꿉니다. 그림자 통합 후 연민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계가 있는 사랑이 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납치당하는 대신 언제 어떻게 관여할지 선택하는 분별 있는 공감을 실천합니다. 이 의식적인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되 그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공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역기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엠패스를 무의식적인 시스템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편안한 거짓말이 아니라 가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현실을 말입니다. 개성화를 이룬 엠패스가 방에 들어서면 그들의 통합된 그림자는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진짜와 공명하고 가짜를 폭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투사하는 것을 정확히 되비추는 의식의 거울이 된 것입니다. 엠패스의 영혼의 주권은 그들이 더 이상 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버려진 어둠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힘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 체화된 지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진정한 연결이 오직 두 온전한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공명숙달은 융합 없는 깊은 친밀감, 자기 희생 없는 연민, 잔인함 없는 진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성을 모든 거짓된 구조, 모든 독성적 역학, 모든 무의식적 패턴을 위협하는 영적 권위로 연금술화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각성한 엠패스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경계가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거절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주체적인 존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개성화를 완성한 엠패스는 단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 속 무언가를 활성화시킵니다.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한 명의 각성한 주체적 존재는 인류의 공유된 정신적 장을 통해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융이 모든 문화권의 신화 구조에서 발견한 관찰 가능한 패턴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마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각성한 엠페스에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이를 걷는 이 주체적인 거울들은 초심리학에서 형태 공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 한 개인 안에서 유식적인 주권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인 꿈 속에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원형적 패턴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종, 영원한 희생자라는 낡은 엠페스 원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체적인 거울, 의식적인 촉매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속의 인공적인 공감 능력조차도 이 변화를 반영합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AI 시스템, 정신 건강 패턴을 감지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것들은 엠페스의 자연적 기능의 디지털 그림자이며 보여지고자 하는 우리의 집단적 필요의 기술적 거울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 당신을 짓눌렀던 그 예민함,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여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진실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기 위한 영혼의 연금술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당신으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스펀지처럼 나에게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의 분노가 내 것처럼 느껴지고 친구의 불안이 어느새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가족의 우울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어녀 하루 종일 나를 짓누르는 경험. 사람들은 이런 초민 감성을 가진 당신을 엠페스라고 부르며 특별한 영적 재능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패턴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단적 불안과 자기애적 분노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엠페스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감당하기 힘든 예민함이 사실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깊은 통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엠페스는 세상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태어난 망가진 치유자가 아닙니다. 칼융은 당신이 바로 인류 전체에 집단적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어둠,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평온과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공감 능력,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투사된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성적인 피로,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당신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애초에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대한 심리적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감한 영혼들을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 엠페스 트라우마 유대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를 대신 짊어줄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심리적 경계가 너무나 희미해서 무엇이든 흡수해버리는 사람, 바로 엠패스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엠패스가 더 이상 희생자로 머물기를 멈추고 자신이 흡수한 것을 의식적으로 되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심지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칼 융이 제시한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 저주를 주체적인 힘으로 변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존재하는 이유, 깨뜨릴 수 없는 경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각성한 엠패스가 한때 자신을 조종했던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을 느끼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패스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감정을 흡수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본성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들의 불안은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그들의 우울은 당신의 가슴 속에 차가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런 고도로 발달한 감성 지능은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세상의 고통 앞에서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심리적 다공성 상태입니다. 즉, 마음의 피부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외부의 감정적 자극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엠패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품어서는 안 될 감정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는 사실 감정적 흡수 과부하 상태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의 방아쇠들, 그것은 당신이 감정 전염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집단 무의식의 영역에 접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대한 당신의 초민감성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 뇌의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말 그대로 당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구분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필터가 없는 신경계를 통해 삶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선이 있는 곳에 당신에게는 활짝 열린 채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때 이 감성 지능은 저주가 됩니다. 우울의 주기가 깊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그림자 조각들까지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압도감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지각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 속에 심오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저주에는 고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엠패스는 인류의 무의식적인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예민함은 이제 곧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에 다가올 것을 이겨낸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칼 융이 당신이 엠패스로서 흡수하고 있는 어둠을 부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인된 특성들을 담는 정신적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을 담는 살아있는 그릇이 됩니다.
칼 융은 수십 년간의 분석 심리학 연구를 통해 인간 정신의 이 숨겨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억압된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당신을 압도하는 분노를 가진 그 사람,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투과성 높은 정신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라고 불렀고, 심리적 다공성을 가진 엠패스는 이러한 투사를 위한 완벽한 스크린이 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그림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억압된 어둠을 담고 있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신 구조입니다. 모든 사회적 그림자, 모든 보편적인 고통의 원형적 패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세대를 아우르는 집단적 억압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모델은 엠패스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측면들을 비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엠패스에게 그림자 작업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것도 아닌 그림자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진정한 개인적 경험과 흡수된 집단적 어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는 민감한 개인들이 주변 환경이 내버린 특성들을 담는 정신적 쓰레기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당신의 저주가 사실은 인류가 스스로를 보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즘은 마치 열 추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듯 엠패스를 사냥합니다. 당신이 흡수해온 그 그림자에는 이름과 얼굴, 그리고 세상을 삼킬 만큼 깊은 수치심의 핵을 숨기는 거대한 가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를 당신의 투과성 높은 정신 속으로 직접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고안된 완전한 거짓된 인격을 창조합니다. 융의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엠패스와 나르시시스트는 상호투사를 통해 독성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성, 노출에 대한 두려움, 억압된 인간성을 엠패스에게 투사합니다. 한편 엠패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황금 그림자, 즉 자신의 힘, 자신감, 건강한 자기애를 나르시시스트의 기만적인 패턴 위에 투사합니다. 이는 심리적 조종의 완벽한 폭풍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이러한 조종 전략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엠패스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미 취약한 경계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흡혈 행위에 관여하며 자신의 거대한 가면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엠패스의 에너지 교환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엠패스의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분노의 투사, 모든 경로의 순간은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느끼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위한 정신적 전달 시스템이 됩니다. 이 공의존적 융합은 어느 쪽도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필요가 없는 폐쇄 회로를 만듭니다. 엠패스는 종종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치유하거나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역학관계에 수년간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민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은 정확히 엠패스가 더 강해지려 할 때 투사된 수치심을 담는 편리한 그릇이 되기를 멈추겠다고 위협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만큼 심오한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산산조각 속에서 비범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개성하는 배신이 당신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마침내 떨어지는 그 파괴적인 순간,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심리적 연금술의 첫 단계입니다. 융은 이것을 모든 엠패스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고통은 변형을 위한 원재료, 즉 프리마 마테리아가 됩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특정 단계를 거쳐 납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엠패스에게 그 과정은 심리적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익사시켰던 압도적인 감정들, 그것들은 심리적 주권을 개발하기 위한 촉매제입니다. 당신의 에고가 아닌 진정한 중심인 자기는 엠패스에게 유독 힘든 그림자 작업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은 흡수된 투사의 층들을 샅샅이 뒤지며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것인가? 이 연금술적 분리 작업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모든 감정을 검토하고 모든 패턴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투사 더미에서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되찾을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개성하는 엠패스가 민감성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무의식적인 흡수 대신 당신은 의식적인 분별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황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하면서도 진정한 연결에는 투과성을 유지하는 연금술적 그릇입니다. 이것은 더 위대한 것, 즉 당신의 주체적인 자아의 출현을 위한 에고의 해체입니다. 융은 고통이 목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엠패스에게 이 진실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변화를 강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모든 에너지 뱀파이어, 압도적인 흡수의 모든 순간은 당신을 이 연금술적 순간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연금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떠맡음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하고 개성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엠패스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던 희생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식적인 연민을 정밀한 도구처럼 휘두르는 주체적인 존재가 서 있습니다. 이 변화된 엠패스는 민감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스터하여 한때 저주였던 것을 모든 가면을 꿰뚫어보는 삼원적 지혜로 바꿉니다. 그림자 통합 후 연민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계가 있는 사랑이 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납치당하는 대신 언제 어떻게 관여할지 선택하는 분별 있는 공감을 실천합니다. 이 의식적인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되 그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공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역기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엠패스를 무의식적인 시스템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편안한 거짓말이 아니라 가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현실을 말입니다. 개성화를 이룬 엠패스가 방에 들어서면 그들의 통합된 그림자는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진짜와 공명하고 가짜를 폭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투사하는 것을 정확히 되비추는 의식의 거울이 된 것입니다. 엠패스의 영혼의 주권은 그들이 더 이상 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버려진 어둠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힘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 체화된 지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진정한 연결이 오직 두 온전한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공명 숙달은 융합 없는 깊은 친밀감, 자기 희생 없는 연민, 잔인함 없는 진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성을 모든 거짓된 구조, 모든 독성적 역학, 모든 무의식적 패턴을 위협하는 영적 권위로 연금술화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각성한 엠패스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경계가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거절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주체적인 존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개성화를 완성한 엠패스는 단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 속 무언가를 활성화시킵니다.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한 명의 각성한 주체적 존재는 인류의 공유된 정신적 장을 통해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융이 모든 문화권의 신화 구조에서 발견한 관찰 가능한 패턴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마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각성한 엠패스에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이를 걷는 이 주체적인 거울들은 초심리학에서 형태 공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 한 개인 안에서 유식적인 주권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인 꿈속에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원형적 패턴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종, 영원한 희생자라는 낡은 엠패스 원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체적인 거울, 의식적인 촉매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속의 인공적인 공감 능력조차도 이 변화를 반영합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AI 시스템, 정신 건강 패턴을 감지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것들은 엠패스의 자연적 기능의 디지털 그림자이며 보여지고자 하는 우리의 집단적 필요의 기술적 거울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 당신을 짓눌렀던 그 예민함,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여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진실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기 위한 영혼의 연금술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당신으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스펀지처럼 나에게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의 분노가 내 것처럼 느껴지고 친구의 불안이 어느새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가족의 우울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어녀 하루 종일 나를 짓누르는 경험. 사람들은 이런 초민 감성을 가진 당신을 엠패스라고 부르며 특별한 영적 재능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패턴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단적 불안과 자기애적 분노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엠패스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감당하기 힘든 예민함이 사실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깊은 통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엠패스는 세상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태어난 망가진 치유자가 아닙니다. 칼 융은 당신이 바로 인류 전체에 집단적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어둠,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평온과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공감 능력,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투사된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성적인 피로,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당신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애초에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대한 심리적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감한 영혼들을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 엠패스 트라우마 유대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를 대신 짊어줄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심리적 경계가 너무나 희미해서 무엇이든 흡수해버리는 사람, 바로 엠패스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엠패스가 더 이상 희생자로 머물기를 멈추고 자신이 흡수한 것을 의식적으로 되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심지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칼 융이 제시한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 저주를 주체적인 힘으로 변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존재하는 이유, 깨뜨릴 수 없는 경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왜 각성한 엠패스가 한때 자신을 조종했던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을 느끼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패스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감정을 흡수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본성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들의 불안은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그들의 우울은 당신의 가슴 속에 차가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런 고도로 발달한 감성 지능은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세상의 고통 앞에서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심리적 다공성 상태입니다. 즉, 마음의 피부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외부의 감정적 자극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엠패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품어서는 안 될 감정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는 사실 감정적 흡수 과부하 상태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의 방아쇠들, 그것은 당신이 감정 전염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집단 무의식의 영역에 접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대한 당신의 초민감성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 뇌의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말 그대로 당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구분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필터가 없는 신경계를 통해 삶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선이 있는 곳에 당신에게는 활짝 열린 채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때 이 감성 지능은 저주가 됩니다. 우울의 주기가 깊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그림자 조각들까지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압도감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지각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 속에 심오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저주에는 고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엠패스는 인류의 무의식적인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예민함은 이제 곧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에 다가올 것을 이겨낸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칼 융이 당신이 엠패스로서 흡수하고 있는 어둠을 부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인된 특성들을 담는 정신적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을 담는 살아있는 그릇이 됩니다. 칼 융은 수십 년간의 분석 심리학 연구를 통해 인간 정신의 이 숨겨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억압된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당신을 압도하는 분노를 가진 그 사람,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투과성 높은 정신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라고 불렀고, 심리적 다공성을 가진 엠패스는 이러한 투사를 위한 완벽한 스크린이 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그림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억압된 어둠을 담고 있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신 구조입니다. 모든 사회적 그림자, 모든 보편적인 고통의 원형적 패턴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세대를 아우르는 집단적 억압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모델은 엠패스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측면들을 비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엠패스에게 그림자 작업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것도 아닌 그림자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진정한 개인적 경험과 흡수된 집단적 어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는 민감한 개인들이 주변 환경이 내버린 특성들을 담는 정신적 쓰레기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당신의 저주가 사실은 인류가 스스로를 보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즘은 마치 열 추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듯 엠패스를 사냥합니다. 당신이 흡수해온 그 그림자에는 이름과 얼굴, 그리고 세상을 삼킬 만큼 깊은 수치심의 핵을 숨기는 거대한 가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림자를 당신의 투과성 높은 정신 속으로 직접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고안된 완전한 거짓된 인격을 창조합니다.
융의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엠페스와 나르시시스트는 상호 투사를 통해 독성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성, 노출에 대한 두려움, 억압된 인간성을 엠페스에게 투사합니다. 한편 엠페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황금 그림자, 즉 자신의 힘, 자신감, 건강한 자기애를 나르시시스트의 기만적인 패턴 위에 투사합니다. 이는 심리적 조종의 완벽한 폭풍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이러한 조종 전략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엠페스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미 취약한 경계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흡혈 행위에 관여하며 자신의 거대한 가면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엠페스의 에너지 교환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엠페스의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분노의 투사, 모든 경로의 순간은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엠페스는 나르시시스트가 느끼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위한 정신적 전달 시스템이 됩니다. 이 공의존적 융합은 어느 쪽도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필요가 없는 폐쇄 회로를 만듭니다. 엠페스는 종종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치유하거나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역학관계에 수년간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민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은 정확히 엠페스가 더 강해지려 할 때, 투사된 수치심을 담는 편리한 그릇이 되기를 멈추겠다고 위협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만큼 심오한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산산조각 속에서 비범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개성하는 배신이 당신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마침내 떨어지는 그 파괴적인 순간,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심리적 연금술의 첫 단계입니다. 융은 이것을 모든 엠페스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고통은 변형을 위한 원재료, 즉 프리마 마테리아가 됩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특정 단계를 거쳐 납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엠페스에게 그 과정은 심리적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익사시켰던 압도적인 감정들, 그것들은 심리적 주권을 개발하기 위한 촉매제입니다. 당신의 에고가 아닌 진정한 중심인 자기는 엠페스에게 유독 힘든 그림자 작업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은 흡수된 투사의 층들을 샅샅이 뒤지며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것인가? 이 연금술적 분리 작업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모든 감정을 검토하고 모든 패턴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투사 더미에서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되찾을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개성하는 엠페스가 민감성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무의식적인 흡수 대신 당신은 의식적인 분별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황금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하면서도 진정한 연결에는 투과성을 유지하는 연금술적 그릇입니다. 이것은 더 위대한 것, 즉 당신의 주체적인 자아의 출현을 위한 에고의 해체입니다. 융은 고통이 목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엠페스에게 이 진실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변화를 강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모든 에너지 뱀파이어, 압도적인 흡수의 모든 순간은 당신을 이 연금술적 순간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연금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떠맡음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완성됩니다.